(2022) 해와예비고1 온라인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신 배우절 선생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중3 학부모님 그리고 중3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교 교장 배우절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날 학교 강당에서 학교 선택 관련 중3 학부모 학생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공개에 대한 또 학교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나마 자료를 마련해서 학부모님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학부모님과 우리 중3 학생들은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어떠한 고등학교에 진학할까 또 입학할까 여러 가지로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학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현명하게 잘 판단하고 슬기롭게 고등학교를 잘 선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덧붙여 본교의 교육활동 또 학교 자랑거리 조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1984년 개교한 지역의 사립 명문여고입니다. 그간 배출된 졸업생만 2만여 명이 되고요. 사회 각계 각층에 주요한 자리에서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우수한 졸업생들이 배출되도록 뒷바라지한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현재 저희 학교에는 교수 학습 역량이 아주 뛰어난 그런 패기와 열정이 가득 찬 선생님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한 학교가 그간에 진학 지도에 매진한 결과 학교의 나름대로의 진학 지도 전문가 집단이 형성되어 있고 또 그분들이 대학 입시에 진학의 노하우를 풍부하게 축적해 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조드릴 말씀은 저희 학교가 중3 학생들 고1 입학해서 3년간 제대로 교육해서 대학 입학 진학할 때는 입학할 때보다는 졸업할 때 대학 진학 입학 성적이 아주 우수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투입보다는 산출의 결과가 월등한 훨씬 나은 그런 진학력을 자랑하는 학교입니다. 지금 제 손에 책자가 한 권 있는데요. 표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지 그림이 아주 예쁘게 잘 도안되어 있지요. 이 자료가 우리 중3 학생 학부모에게 제공될 학교 소개 자료인데 표지 그림을 본교 2학년 학생이 도안한 겁니다. 이와 같이 본교에서는 학교의 거의 모든 활동을 우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학생회와 동아리를 중심으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학교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교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오셔서 구경하시겠지만
학교 환경이 아주 자연 친화적이고 또 큰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학교가 아주 조용합니다. 뿐만 아니고 공기도 맑고 해서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는 최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자에 들어와서는 학교의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학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 학교 시설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학교를 선택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본교 해화는 행보학교입니다. 행보학교 해화에서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소중한 나날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해화여고에 진학을 담당하고 있는 진학부장 이태복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교장 선생님께서 학생의 그 그림 도안을 말씀했는데 요 그림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직접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그렸고 이 그림은 그 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때 하나 스펙으로도 사용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고3 학생들은 수능을 약 2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고3 교실은 굉장히 조용하고 또 공부 때문에 아주 긴장감이 흐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중3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수능까지는. 하지만 올해 현재 중3에게 흘러가는 분위기는 수능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입학했을 경우에는 내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때 다시 수능이 중심이 되고 수능 반영 비율이 높아져서 굉장히 수능에 대한 게 아주 강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고3 아이들이 첫 수능 시험을 치는 이 제도 자체가 자연계 학생들에게 굉장히 수학에서 고득점 좋은 등급을 굉장히 많이 맞추는 소위 인플레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결국은 내신 싸움이 강할 겁니다. 특히 의학계열, 치대, 치안수, 약 이런 의학학 계열에서 지원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일반 과 중에도 상위과, 최상위권, 스카이라든가 이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더욱더 아마 내신에 대한 중대성이 아마 발견될 겁니다. 이런 대흐름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중3 학부모로서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과연 소선구 내에서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하느냐는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시면은 답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한 50여 분, 한 40여 분, 50여 분 동안에 우리 학교에 대한 입시와 또 우리 학교 입학했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뭐 생활 등등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교육과정을 보겠습니다. 가장 중3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고등학교 오면은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이 크죠. 그래서 우리 학교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부의 교육과정 지침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선택의 폭을 최대한 높이길 방법으로 짜놨습니다. 보시는 방법은 이걸 전부 설명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보는 방법만 여러분에게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년제 보입니까? 우측 보면은 국어, 수학, 영어 나오고 학년제와 학기제가 보일 겁니다. 그야말로 학년제는 1년 내에 하는 거고 학기제는 1학기, 2학기씩 선택해서 나누어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색깔을 넣어놨습니다. 학년제와 학기제를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이 선택할 때 공통, 일반, 공통이란 말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전문 과목 보입니까? 전문, 그 다음에 진로, 그 다음에 전문 보일 겁니다. 전문가 진로란 말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등급제가 아니고 소위 ABC, 성취평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내신에 있어서 성취평가제는 상당히 부담이 적습니다. 부담도 적고 개인 간의 변별력도 약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가능한 우리 학생들이 이런 성취평가를 할 경우에, 선택할 경우에 불이익을 최대한 없애도록, 약하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선택할 때 소위 등급, 9등급제가 나오는 그런 과목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단지 등급제만 있으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하나씩 가끔씩은 진로 선택이라든가 전문 교과를 같이 이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부담이 적겠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일반 선택과 진로나 전문 선택을 적절히 섞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은 교육과정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우리 학교는 교육과정에 우리 학교의 선택지가 무한한 건 아닙니다. 어느 학교 똑같습니다. 무한한 거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나온 게 소인수 과목이죠. 소인수 과목과 공동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소인수 과목은 그야말로 13명 이하의 학생들로만 구성해서 거기서 수업을 받고 평가를 받고 대신에 등급은 안 나옵니다. 그런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공동교육과정이란 것은 학교 간입니다. 해와요구에 없는 과목이 다른 학교에 가서 듣거나 반대로 타 학교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와서 듣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가는 경우와 오는 경우. 우리 학교 일부 선생님들은 또 다른 학교에 가서 강의도 합니다. 이렇게 공동, 그야말로 공동, 연합해서 이 지역의 수성구 내 지역에서 연합해서 같이 수업을 듣는 모습. 지금 사진은 우리 학교에 와 있는 타 학교 학생들의 공동교육과정 수업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일과 시간은 운영은 이거는 6교시, 7교시까지 하고 그다음 종례 끝나면은 8교시, 9교시는 선택형 방과 후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들은 당연히 저녁 식사를 하고 야간 자습이 있습니다. 1학년, 2학년도 10시까지, 3학년은 11시까지 야간 자습을 하고 있습니다. 창체는 여러분 말 들어봐서 자동 봉진이죠. 이거는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 특히 창체 동아리 보이죠. 자율 동아리는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대입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거는 선택입니다. 안 해도 관계없고. 하지만 창체 동아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중에는 창체 동아리 한 개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하게 되면은 1년 동안 같이 활동하고 결과물을 생기부에 적습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창체 동아리 얘기했고, 그 다음에 교육활동이 있죠. 우리 학교는 주로 독서 관련 활동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은 독서가 대입에 반영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것과 생기부에 녹아난다는 건 별개입니다. 대입에 반영은 안 되지만 생기부 곳곳에 여러분 독서를 통해서 토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 그런 것들이 생기부에 녹아나는 게 대학교에서 봤을 때 굉장히 평가에 좋은 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들어오면은 독서 활동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독서 마라톤, 독서 프레젠테이션, 딥 리딩 뭐 여러 가지 전부 다 있고, 그다음에 MBA를 이용한 소위 컴퓨터를 이용한 과학 실험입니다. 이거 아주 인기 많은 거죠. 특히 자연계 학생들에게 인기 많은 겁니다. 문과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인문학 서당, 뭐 교과 심화 프로그램 등등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고등학교에서는 소위 심화반을 운영합니다. 그 학년 내에서 상위 10% 정도 학생들을 선별해서 합니다. 우리 학교는 이름이 국화반입니다. 우리 학교 교화가 국화인데 국화반을 운영하는데 선발 방법은 중학교 내신 60%, 배치고사 40% 이렇게 해서 한 30여 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활동도 많습니다. 별도의 특별한 교실에서 야자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1학년, 2학년, 3학년 국화반 프로그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학교 골프도 배웁니다. 체육 시간에. 우리 학교 학부모들이 스스로 만든 꽃꽂이가 있습니다. 꽃꽂이도 학부모들이 참가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각종 동아리 활동이 있고, 우리 학교 졸업식 할 때 졸업식 가운을 입습니다. 이렇게. 학사모랑 졸업 가운을 입고, 졸업식을 합니다. 골든벨 촬영했는 모습이고, 너무 제가 빨리 가죠. 시간을 좀 한정하다 보니까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진학이죠. 7년간 우리 소위 의학계를 합격 현황입니다. 맨 위에 보면은 서울대 의예가 나오죠. 서울대에는 지금 135명 모집합니다. 자, 40에서 50만 수험생이 제일 가고 싶은 곳 1위가 서울대 의예죠. 소위 135등. 산술적으로 말하면은 135등 안에 들어야 서울대 의대에 가는 얘기죠. 올해 간 학생이 보이죠. 이 학생은 1.03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학생은 1.15, 또 그 앞에 학생은 1.1, 또 그 앞에 학생은 1.0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대충 우리 학교에서는 서울대 의대, 소위 일반 전형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1.1 근처입니다. 소위 1.2대 버려도 불안한 모습이죠. 나머지 서울대 치대, 서울대 수의대, 연세대 의예, 연세대 의예 간 이 학생은 소위 연세대는 우리 학교에서는 참 가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서울대가 좀 더 잘 가는 것 같고, 이 학생은 정시 갔는데, 이 학생은 계명대 의대를 합격했는데, 다시 재수해서, 다시 정시를 쳐서 연세대 의대 갔습니다. 그런 얘기고,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경희대, 뭐 경북대는 워낙 많아서 이름 안 하고 수로 했습니다. 18명, 치대 12명 이런 식으로 숫자로 했습니다. 영남대 16명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교 학생들의 주요 대학 합격 전체 올해 서울대가 현재 5명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세대 6명, 고려대 12명, 성대 5명, 2021 올해 겁니다. 올해의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합격자 누적 통계. 현재 우리 학교 서울대 간 학생 수는 185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 여러 가지 합격자 수가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아쉬운 것은 책자가 없기 때문에 책자 쓰면은 좋죠. 근데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면은 조용히 다시 보셔도 됩니다. 보시면은 정확하게 모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고시, 사법고시는 실명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뭐 실명해도 괜찮은 사람들이라서. 그 다음에 사법고시도 실명을 다 넣어놨습니다. 공인회계사 실명은 오히려 좋죠.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회활동 하는데 실명이 도움될 겁니다. 우리 학교 졸업생들의 그 많은데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저랑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서로 통화가 되고 연락되는 졸업생들의 근황입니다. 이렇게 뭐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학생은 현재 서울대 의대 교수로 올해부터 하게 됩니다. 서울대 의대도 가기 힘든데 교수는 더욱더 힘들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자, 본격적으로 이제 입시를 얘기해야 되는데, 제 전공이 입시니까 입시 관련, 진학 관련 얘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올해 성과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성과에 대한 신문 보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 학생들의 주요 대학 합격자 명단이 현수막으로 우리 학교 본교 교문 쪽에 설치해 놓은 사진입니다. 요거 잠깐 볼까요? 5년간 우리 전형별로. 자, 이제는 합격했다 하면 안 됩니다. 자, 수시냐, 정시냐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수시라면은 교과냐, 종합이냐, 논술이냐를 또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합격자를 볼 때 그냥 합격자라고 하지 말고, 자, 학종으로 몇 명 갔느냐, 교과로 몇 명 갔느냐, 논술로 몇 명 갔느냐, 이런 걸 파악해야 됩니다. 그게 고등학생 생활에 빨리 적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의대가 10명 보이죠. 치대가 4명,
한의대가 5명, 수의대가 1명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학종이 9명, 교과가 5명, 논술 2명, 정시 4명 이런 식으로 20명 나오죠. 그러니까 주요 15개 대학은 학종이 21명, 논술이 의외로 많죠. 13명이 나오죠. 정시도 많습니다. 정말로 의학계를 간다거나 정말 위에 있는 주요 대학 가려면은 수시가 더 쉬운 방법이고 그 중간 밑에 오면은 정시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이 정시도 많이 갔죠. 80명 갔습니다. 합해서. 경북대에는 정시가 많이 보이죠. 65명 정시 가서 총 86명. 부산대. 그래서 부산대, 경북대가 갔다 보고 부산대, 경북대 이상의 간 대학을 모두 합하면은 207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20 나오고 2019도 나오고 2018 나오고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입 방법은 여러분이나 지금 고3이나 요거는 같습니다. 수시 모집은 교과나 종합이나 논술이나 논술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폐지 유도를 했는데 대학교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달콤한 겁니다. 논술을 폐지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논술이라는 게 경쟁률도 엄청 그 학교를 높여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논술로 뽑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내신이 알아도 얘들한테 정말 실력이 있는가 본고사가 없기 때문에 정말 속에 있는 깊이 있는 실력이 있는가를 하려고 하면은 논술을 필요하죠. 그래서 교육부에서 없애라고는 하지 않지만 점점 폐지를 유도한다 됐습니다. 여전히 논술은 있고 아마 여러분도 중3 여러분들에게도 논술은 있을 겁니다. 학력 인구 감소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해와여고의 변화를 좀 볼까요? 해와여고가 현재 고1이 258명, 고2 245명, 고3 302명, 그 앞에 졸업생들은 285명이죠. 또 그 앞에는 383이죠. 100명 차이죠. 요 사이에 여기와 여기 사이에 그 100명이 차이 납니다. 즉 올해 졸업한 학생이 많이 적어졌죠. 그 앞에 450명. 이런 식으로 학생 수가 급감을 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자, 현재 중3 학생들은 전국에 42만 8천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구의 학생 수는 2만 명 됩니다. 2만 명 정도가 현재 중3 여러분들하고 경쟁하는 학생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관심 많죠. 여러분들 학교를 선택하려고 하면은 그 학교의 학급이 몇 학급인가, 학생 수가 몇 명인가 따라서 엄마들은 고민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분모가 많아야, 분모가 커야 내신이 더 잘 나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학급 수를 해봤습니다. 해와여고는 현재 중3, 현재 우리 학교 고3은 13학급입니다. 근데 내년 중3부터는 12학급이죠. 12, 자, 중2도 12, 12 보일 겁니다. 다른 학교는 참고 바랍니다. 정화, 덕원, 대구여고, 시진, 쭉, 이거는 여학교죠. 요 색깔은 여학생들이 있는 학교고, 요 색깔은 남학생들을 위주로 된 거고, 요거는 이제 특목고죠. 과고, 외고, 국제고, 일과학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것도, 조용히 보시면은, 이 학교는 크기가, 스케일이 얼마나 되구나, 규모가 얼마나 되구나라고 판단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나의 대학이 뭐냐면은, 이거는, 수시는 배치표라는 게 원칙은 안 맞죠. 수시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하지만 정시에 가면은 소위 배치표가 있습니다. 배치표. 몇 점이면은, 수능 점수 몇 점이면은 어디 가더라. 보이겠죠. 그래서 그건데, 요 배치표의 기준에서, 대학 순서를 이렇게 해놔봤습니다. 원래 대학 순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하지만 저 같은 입시를 주로 하는 사람에게는 이것도 중요한 게 나중에 상담할 때, 이 학생은 어느 데 보내냐 상담할 때 굉장히 나름대로는 중요합니다. 서울대부터 경찰대학, 연세대, 카이스트, 포스텍, 고대, 성대, 서강대 쭉 나오죠. 나오다가 보면은 요거 가면 대구 교대, 부산 교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요거 가면은 인하대, 아주대, 비싼 라인에 경대와 부산대가 보입니다. 바로 밑에 충남대가 보이고 이런 식으로 국립대가 등등 섞여서 대구의 마지막 가면 영남대, 계명대, 안동대, 금호공대, 대가대, 대구대, 한의대 쭉 나옵니다. 자, 수능 등급은 9등급제라는 걸 여러분 알 거고,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학생 수입니다. 학생 수. 자, 고등학교의 학생 수도 중요하지만, 대학에서 내가 갈 대학의 학생 수도 중요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의 모집 인원이 몇 명이냐. 자, 정치외교학과에 몇 명이냐.
자, 기획과에 몇 명이냐? 중요하죠. 그런 것도, 그래서 학생 수 전체를, 서울대는 총 3,200명입니다.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 이미 다 3,000명대로 다 학생 수를 감소해 놨습니다. 그 전부터. 하지만 대구는 인구 규모에 비해서 학생 수가 너무 많죠.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가 다 5,000명 넘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대도 좀 크죠. 그 다음 대가대가 조금보다 적지만, 그러니까 대구는 인구 규모에 비해서 부산보다도 더 대학의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 문제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대학 가기 쉬워지죠. 그럼 경북대 같은 경우도 내신이 점점 이제 하향합니다. 자, 내신이 경북대는 2.5나 뭐 3대야 갈 만한 대학이었는데 지금은 내신이 4등급 나와도 경북대에 지원하는 게 많이 보입니다. 또 학교도 하고. 그런 여파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방대학에 대한 인구가 모집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 고대 보이죠. 그 다음에 의예과 총 모집 인원이 3,000명, 3,071명이죠. 자, 의예는 총 3,071명이 모집합니다. 치대가 631명이죠. 약대가 1,743명입니다. 한의대가 724명이죠. 수의대가 497입니다. 요걸 다 하면은 6,666명이 나옵니다. 아주 잘 배우기 쉽죠. 666입니다. 소위 의, 치, 약, 한, 수가 다 합하면 모집 인원이 우리가 45만 명의 수능을 친다 했을 경우에 약 6,600명이죠. 그죠? 요 정도의 석차면은 소위 의학계에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 서승한이가 보이고 준경 외시가 보이고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인데 현재 고1하고부터 바뀌었죠. 현재 여러분 말고 여러분 선배인 고1부터 이게 바뀌었습니다. 자, 큰 것만 하겠습니다. 자,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상 경력, 이제는 대입 미반영. 자, 미반영과 삭제 다르죠. 삭제를 아예 없애는 거고 생기부에 없애는 거고 미반영은 생기부에 적기는 적지만 대학교에서는 안 못난 얘기죠. 미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 자율 동아리 대입 미반영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정규 동아리 즉 아까 창체 동아리만 평가에 반영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도 이제는 개인 활동은 안 됩니다. 개인 활동 아무리 해도 미반영입니다. 학교에서 같이 하는 것만 반영됩니다. 내가 봉사활동 200시간 했다, 300시간 했다. 우리 졸업생들 보면은요, 소위 의대 가거나 아니면 좋은 데 가나 보면 개인 봉사활동이 많습니다. 100시간, 150시간, 200시간 많습니다. 이제는 고1부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독서 활동도 아까 언급했죠. 미반영입니다. 자, 논술 전형은 폐지 유도라고 되어 있고 수능은 정시 40% 이상이라고 되어 놨습니다. 자, 정시 40%라는 얘기는 무조건 최소가 40%입니다. 45도 좋고 50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차피 수시에서 다 못 뽑으면은 2월 되면은 결국은 그냥 50은 잡아야 됩니다. 정시가. 그러면 정시가 50%라는 건데 굉장한 거죠. 수능이 절대적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소위 좋은 대학은 다 수시를 뽑기 때문에 많이 뽑기 때문에 내신이 더욱더 현재로서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 즉 현재 고1부터 서울대에서 또 새로운 걸 발표했습니다. 핵심 권장 과목이 있죠. 보입니까? 핵심 권장 과목이 있고 그냥 권장 과목이 있죠. 권장 과목은 그냥 권장이고 요 놈은 평가합니다. 평가. 서울대에 지원하는 자, 특히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제는 자연계 학생이 보통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확통도 해요. 확통이 많죠. 자, 뭐 통계도 확통이고 쭉 볼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기계하다. 서울대 공대 기계 갈락하면은 뭐 됩니까? 미적분 기하 말고도 물리학 2를 들으세요 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이수 하세요. 이수. 물리학 2는 물리도 어렵죠. 가장 어려운 게 물리죠. 수학보다 어려운 게 물리인데 거기다 물리학 2를 해야 됩니다.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는 서울대가 말하는 것은 정말로 1등급, 2등급 맞으라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 교육과정 속에서 이수를 해라는 얘기죠. 이수라는 건 아시죠? 9등급이든 8등급이든 이수해라는 얘기죠. 이수하게 되거나 아니면 성취평가 ABC 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온 학생과 아예 물리학 2를 모르는 학생은 정말로 차이가 많다 하죠.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소위 서울대, 고대, 한양대, 성대 여기 관계자들이 모여서 급하게 회의했습니다. 한 열흘 전 됐을 겁니다. 자, 공대 학생을 뽑는데 어떻게 공대 들어온 학생이 물리를 안 할 수 있노?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이게 점점 확대돼서 특히 공대에 진학 학생들은 아마 물리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흐름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말씀을 의예과는 다행입니다. 생명과학 원이죠. 원은 다 하는 거니까. 그 다음 수의에 가면 생투입니다. 투를 해야 됩니다. 의학계열은, 약학계열은 화투죠. 화학투와 생투를 해야 됩니다. 이래야만 이 학생이 서울대 약대를 갈 수 있는 거죠. 안 하면 이러느냐. 안 해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지원은 가능한데 서울대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평가에 넣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듣고 싶은 게 그 학교에 없다. 그러면 소인수 하든지 아까 공동교육 과정 하든지 온라인 수업 하든지 방법이 몇 개 있습니다. 일단 이수가 중요합니다. 요거는 뭐 수능 출제 방법이 이거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이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자연계열 학생들은 수능이었습니다. 아까는 이제 교육과정이고 내신이고 지금 수능에서는 미적분 기하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연계 학생들 중에 특히 좋은데 서울대부터 좋은데라든가 의학계열은 전부 다가 거의 다가 미적분과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하기를 해놨습니다. 자, 아까도 언급하다 말았는데 자 이거 봅시다. 왜 올해부터 고3 학생들이 바뀐 수능이 왜 그렇게 수능이 수학에서 자연계열들한테 인플레가 나타나느냐. 자, 우리가 이제 육모, 구모 쳤거든요. 육모, 구모, 구분을 해보니까, 보세요. 자연계는, 자연계는 미적분을 생각하고, 확통은 문과라 생각합시다. 1등급 학생이, 자, 육모 봅시다. 육모 1등급 학생이 미적분 학생이 거의 87% 나왔죠. 그 다음에 문과 확통은 5%도 안 됩니다. 그쵸? 구모는 84%. 7% 나왔습니다. 차이 많이 나죠. 이처럼 자연계 아이들이 1등급, 2등급을 쓸어가 버리죠. 그 문과들은 상당히 어렵죠. 절망이죠. 하지만 다행인 것은 문과생들은 수시 모집에서는 문과끼리 경쟁하는 거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수능 체제가 문제인데 이라면은 수능 문과생들만 얘기하면은 수능 체제는 고려대학교가 4개 합이 6, 7, 4, 7, 4, 8 가죠. 고대만 4합이고 대부분 대학은 3합 혹은 2합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정말 수학이 안 된다. 그러면 수학을 빼는 거죠. 수학 빼고 국어, 영어, 탐구 가지고 가는 거죠. 그게 3합입니다. 그렇게 단 정시에 가면은 자연계에서 고득점 맞은 학생들이 문과로 역유입할 겁니다. 역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 면이 있는데 그 외에는 여러분들은 말씀드리고 싶은 문과 학생들은 이제 여러분들은 어지간하면 수시가 좋죠. 자연계 학생들은 수시도 좋고 정시도 좋고 막 좋은 판이죠. 문과는 수시, 자연계는 수시나 정시나 다 가능합니다. 단 수능 체제가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참고 좀 더 말씀드리면 수학은요 공통 점수가 74점입니다. 100점 만점 중에서 공통으로 하는 거. 문과과 공통이 그렇고 나머지 26점 가지고 선택하는 거죠. 자, 미적분을 하느냐 기하를 하느냐 아니면 확통을 하느냐. 이게 작죠 범위가. 공통이 너무 이렇게 크니까 문과 학생들은 수학을 잘 못하는 게 일반적이죠. 문과 온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은 수학이 미워하거나 수학이 싫어하거나 그런 경우 많습니다. 저도 문과 출신이지만 수학은 참 아주
아주 곤란한 과목이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런 식이다 보니까 현재 상황은 자연계 학생들에게 수학이 굉장히 유리하다. 뭐가? 수능에서. 그 다음에 국어도 나오죠. 국어도 보니까 자연계가 79% 1등급입니다. 문과가 20%. 그 다음에 영어는 좀 더 높아집니다. 문과가 30%, 이과가 70%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은 블라인드라고 나오죠. 블라인드. 수시 학종에서 블라인드 평가입니다. 원래는 면접만 블라인드 하다가 지금은 서류 평가도 블라인드 하거든요. 그러면 학교를 다, 블라인드라면 이름과 학생 이름과 학교를 다 없애는 거죠. 수험번호는 남아서 수험번호 가지고 하는 거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작년에 처음 해보니까 이 정말 블라인드가 정말 하느냐, 정말 100% 블라인드 하느냐, 제가 이래 결과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는 나름대로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이 학생이 수성구 출신이냐, 강남 출신이냐, 자사고냐, 아니냐 등등을 꿰뚫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한림대 의대 같은 경우는 그 한림대는 강원도 아닙니까? 그죠? 민사고가 있어요. 민사고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한림대 의회에 지역 인재로 많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민사고 모르는데 거기 한림대에서 알겠죠? 두 번째 예를 들면 울산대 의회. 울산대에는 소위 울산에는 청운고등학교 학생들이 거기에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학교에서는 블라인드를 뚫고 정보를 최대한 가져가는 거죠. 자, 우리 학교에 갑자기 동아리를 하나 소개해놨는데, 우리 학교 동아리가 좋은 데가 많습니다. 우리 영자신문도 있고 과학 동아리도 있고 아니면 의학 동아리도 있고 동아리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동아리인데, 이 동아리는 올해 입학할 때 10명을 뽑아가지고 10명이 졸업했습니다. 10명 학생들의 결과가 좋죠. 서울대 의예부터 해서 서울대 정치외교, 한림대 의예, 연세대 화공, 한의대, 서강대 경영, 중앙대 영문 아주 화려합니다. 그러면 이 동아리는 역사가 오래된 동아리인데, 그러면 대학교에서는 또 이렇게 보겠죠. 그 동아리 이름은 못 지웁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아리 출신들이 우리 대학에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를 잘라낼 겁니다. 하나의 방법인데, 이거는. 방법 중에 예를 든 겁니다. 자, 이거는, 확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수능,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수능이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크다했죠. 올해 다 40%가 넘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내가 A대 간다 했을 때 수능이 얼마나 지배하느냐, 수능의 힘이 얼마나 크느냐를 봅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가 40%죠. 자, 정시가 40%입니다. 서울대가 40%고, 그 다음 직윤이 17%죠. 합하면은 57%죠. 즉, 서울대에 가는 방법은 수능이 57%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 연세대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63%, 고대는 더 세죠. 83.2%죠. 이런 식으로 주요 대학의 수능의 영향력을 실제로 수시와 정시를 다 더해서 이렇게 표기해놨습니다. 요건 제가 설명을 빨리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조용히 따로 시간 내서 한번 훑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우리 학교 많이 내는 것이죠. 서울대 같으면 일반 전형과 지역균형이 있는데, 지역균형은 아까 여기 보면은 86이 뭐냐면은요, 직윤의 일반고, 특목고나 자사고 뺀 일반고의 진학률이, 입학률이 86%가 일반고라는 얘기고, 일반 전형 가면은 34%만 일반고라는 얘기죠. 나머지는 자사 16, 영재 15, 외고 13, 예고 막 나오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죠. 일반 전형은 정말 다양한 학교에서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고라면 해와요 일반고죠. 일반고면 어떻게 서울대 일반을 갈 수 있죠? 왜 갈 수 있습니까? 이 학생들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일반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반고에서 맞바이 뽑겠죠. 그래 우리 학교는 솔직히 말해서 지역 균형은 힘듭니다. 잘 안 됩니다. 너무나 내신 많이 보기 때문에 전국에 2,400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계가 대부분이겠죠. 자사고 등록금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 관리를 해놓으면은 뭐 여러모로 좋은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도 연세대학교도 보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세대, 고려대 보일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생기부의 핵심인 내신 반영 방법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학년, 2학년, 3학년을 이렇게 100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또 반대로 다르게 보는 거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20, 40, 40 많았죠. 1학년 때 20%, 2학년 40%, 3학년 40% 이렇게 봐요. 244 경북대도 그렇고 부산대도 그렇고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거의 다가 다 없애버리고 그냥 전체 하나로 본다는 얘기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100일을 보는 거죠. 이 방법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3학년 때 뭐하나 하면은 3학년 대부분 진로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3학년은 거의 평가가 안 되는 거죠. 진로는 거의 ABC만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흘러가는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집한 되겠죠. 요 보면은 37 한국해양대, 동아대의회, 대전대, 한의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1학년 30%, 2, 3학년 70%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건 졸업한 학생들도 3학년 1학기까지만 내신 반영하는 방법이죠. 경북대. 부산대가 있다가 올해는 나갔습니다. 경북대, 한양대, 요거는 2023입니다. 현재 아니고 내내 2023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따로 표를 만드는 건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과목이 있죠. 전교과를 보느냐, 국수영사과를 보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대부분 전교과는 서울대를 포함해서 연세고대, 성대 이렇게 많이 보죠. 그 다음에 국수영사과가 있고 그 다음에 국수영사가 요 사는 한국사입니다. 경북대, 영남대 나옵니다. 이화여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랑 이거는 우리하고 관계없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여기 보면은 자사고가 나오죠. 자사고가 좀 굉장히 힘을 발휘하죠. 물론 이건 없어질 수도 있고 한데 자사고 중에서 하나고 보입니까? 하나고와 상상고는 정반대 위치에 있습니다. 상상고는 정시 수능 위주로 해서 의학계를 약 한 200이면 가는 아주 특별한 학교죠. 전주에 있습니다. 상상고. 요건 하나고는 서울에 있는데 하나은행이 만든 고등학교인데 여기는 수시로 수시 위주입니다. 수시로 서울대를 한 50여 명을 매년 가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했듯이 어떻게 블라인드가 돼버리면 어떻게 하나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니다는 얘기죠. 뭔가가 다른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고. 외대부고는 원래는 외고죠, 외고. 용인 외고 있는데, 옛날에 기억납니까? 앙드레 김이 직접 그 교복을 맞춘 색깔 노란색 아주 특별한 학교 학생인데, 얘들은 시대의 흐름을 빨리 파악했어요. 빨리 외고를 탈출했어요. 외고를 버리고 자사고로 바꿨죠. 외대부고로 바꿨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고등학교로 이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대, 치대도 엄청 많이 가는 거죠. 만약에 외고 있었다 하면은 의대를 못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외고가 상당히 문제가 많죠. 뭐 문제 많은 게 아니고 외고는 일단 의학계를 못 가니까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약화. 그래서 아마 대구 외고든지 다른 전국 외고도 상당히 아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요. 수능 성적표 예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돼갑니다. 의학계열이 이제 마지막쯤 돼가는데, 원래는 의, 치, 한, 수, 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올해 수시 모집을 해보니까 약대 대돌풍이 났죠. 그래서 순서가 의, 치, 약, 한, 수가 됐습니다. 순서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 의대를 서울대 의대가 내신이 1.1로 봤을 때, 서울대 치대는 내신이 1.2에서 1.3으로 봤을 때 서울대 약대는 1.3에서 1.4로 봅니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지방에 있는 대구에 있는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 대가대 이 약대는
1.6이나 7로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내신의 수시에서 내신은 잣대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어쨌든 간에 약대가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요 내신 등급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예초에는 1.67을 봤는데 어쩌면 1.6이나 아니 1.5도 될 수 있겠죠. 그건 나중에 나오겠죠. 자,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의대 대학수 39개 뭐 치대 이거 정보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쉽습니다. 자, 앞으로는 소위 의학계를 간락하면은 뭐 됩니까? 지역인재입니다. 이제 지역인재가 대세입니다. 확실하게 올해부터 확실하게 보입니다. 지역인재가 훨씬 경쟁률도 적고 가기에 수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구 같으면은 대구 경북 지역이 한 블록이거든요. 영남 지역은 두 블록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한 블록이고 부울경 한 블록입니다. 하지만 호남이나 충청은 전체가 한 블록이에요. 충청은 충남, 충북, 대전, 세종이 한 블록이고, 그렇죠? 이는 호남은 전남, 전북, 광주가 한 블록입니다. 우리는 대구 경북입니다. 여기에 지역인재가 가면은 적어도 좋은 학교 가려면 여기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뭐 정원 얘기고 정원 쭉 수시 모집 방법 얘기 쭉 나옵니다. 올해 이제 드디어 건국대 글로콜이 의대를 모집합니다. 글로콜은 충주에 있는데 내년에 이제 아직 하나 남았죠. 차과대학이라고 했어요. 요게 마지막 지금 이제 의전원이 있습니다. 의전원 이제 여기 하나 남았고 이거 빼고 현재 의대를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 치대는 보입니까? 서울대나 부산대나 전남대는 학석사 통합입니다. 요거는 2-4가 아니고 3-4입니다. 7년입니다. 나머지 의대는 치대는 6년만 되는 요거는 7년입니다. 요거 석사 통합이라서 7년짜리 7년 입니다. 7년 공부해야 됩니다.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의대는 인문이 많이 온다는 건 아시고 제가 요걸 하고 싶은데 자, 요거 보면 올해 원래 이 판이었거든요. 근데 2023 내년에 입시를 제가 미리 보니까 또 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자, 경희대에 딱 들어가면은 의예과 어떻게 뽑고 치대 어떻게 뽑고 한의 어떻게 뽑고 약간 다 보이죠, 한눈에. 이 뽑는 방법인데 내년 겁니다. 이거는 내년 거. 현재 2023 현재 고2들을 위한 거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모바일 카메라 볼 때 조심할 것은 항상 모집 인원이 증가냐 감소냐. 55명에서 40명 15명 감소됐죠. 중요합니다. 그래 봐야 뭐냐면 작년 내신하고 다른 거죠. 작년 내신이 만약에 1.5다라고 하면은 이게 감소돼 버리면은 1.4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소냐 봐야 되고 또 특징은 경희대가 변화가 많습니다. 수능 체제를요 종합해서 작년에 부활했거든요. 작년에 부활한 지 1년만 다시 또 폐지입니다. 변덕이 정말 심하죠. 이렇게 변덕 심하니까 진짜 고등학교 담임쌤들, 3학년 담임쌤들이라든가 입시 담당 쌤들이 아주 고생합니다. 그 변화된 걸 다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상담하지 않습니까? 해와이고는 상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학생이 내신 공부하고 부모님이 뒷바라지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봤을 경우에 그 현상에다가 상담이 만약에 잘못되어 버리면은 그 학생의 진로가 바뀌어 버리죠. 떨어지죠. 그러면 재수하거나 삼수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활동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런 걸 상담한 기초 자료가 뭡니까? 그 올해 그 대학에서 어떻게 학생 수가 줄었나 적었나 폐지됐느냐 어디였나 이거 최저는 뭐냐 이거 다 파악돼야 되는 거죠. 경희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좀 더 갈까요? 치대 보면은 종합에서 작년에 40명이 있는데 올해 29명 11명이나 다운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신이 바뀌겠죠. 자, 작년 내신 모이면 여기 1.6입니다. 이게 작년 내신이 경희대 치대가 1.6이라는 얘기는 70%입니다. 합격자 70% 평균이 1.6이라 이 말입니다. 요 20명은 뭐냐면은 후보자. 거기에 예비 합격자 중에서 20명까지가 합격했다는 얘기입니다. 보주 아십니까? 보면은 자, 경희대 의예는 1.4였는데 후보자가 무려 47명이 합격했다 이 말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
서울대를 잠깐 보겠습니다. 서울대. 서울대도 내년 겁니다. 이거는 내년까지는 자소서가 있습니다. 서울대 내년까지. 여러분은 없습니다. 없지만 있고. 자, 서울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0명에서 42명, 2명 늘었죠. 그래서 이거 보면 일반 전형은 65명에서 53명으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자, 일반 전형이 내신 이거는 다 전국입니다. 해외가 아니고 전국에 보니까 1.2 잡아놨어요. 그쵸? 그럼 이거는 또 당겨지겠죠. 그러면 1.1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서울대도 이제 바뀌어서 드디어 3합7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서울대 체제가 좀 특별했는데 올해는 이제 보통 일반 대학처럼 합, 3개 합 7 이렇게 됐습니다. 서울대는 수의대, 약대 다 모집하죠. 다 인원수를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해와여고 학생 중심에서 봤을 때 학종 중심입니다. 의치안, 수약 제외하고 일반입니다. 일반. 정시는 이거는 똑같죠. 정시는 전국 똑같은 거고 수시는요. 수성구나 아니냐 다를 수 있고 해와영어냐 또 다른 뭐 경신고냐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걸 잡아야 됩니다. 요 보면은 문과는 대충 요 정도 가더라. 요렇게 가죠. 자연계는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학교 나름대로 잣대를 졸업생들의 성적을 계속 누적합니다. 누적해서 그 애들이 그 무슨 전형이냐, 종합이냐, 교과냐, 논술이냐 따라서 정시냐 따라서 점수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만든 요 표입니다. 요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북대, 부산대도 나오고 계대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의치안 아까도 언급했듯이 정시는 이거는 같습니다. 이거 정시는 전국 똑같은 잣대고 우리는 요거죠. 요 잣대를 봐야 되겠죠. 사실 잣대 보면은 답답할 뿐이죠. 내신이 워낙 높아서. 지역대학 볼까요? 지역대 보면은 우리 지역대입니다. 경대의회 1.3 근처, 경대치대 1.8 근처 이렇게 놨습니다. 영남대 1.7, 뭐 계대 1.6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계대도 이제 최저가 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더 높아질도 높죠. 1.4도 될 수 있고 뭐 그런 거고. 영남대가 낮은 이유가 아시겠습니까? 영남대는 4합 5 워낙 체제가 높았어요. 영대만 4합 5거든요. 나머지는 다 3합 3, 3합 4인데 그 영대가 최저가 높으면 내신도 떨어집니다. 반대입니다. 최저가 낮으면 내신 올라가겠죠. 내신과 최저는 서로 정반대입니다. 반비례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거는 올해 우리 학생들이 결과물입니다. 원래는 여러분들에게 7년치 거를 전부 다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게 밖으로 외부에 나가는 거라서 일단은 그거는 좀 중지했고, 여러분이 혹시 올해 내년에 우리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은 그 선배들의 다양한 입시 결과, 입결을 볼 겁니다. 올해는 그냥 올해 것만 지금 해놨습니다. 서울대 학생이죠. 이름을 다 지었고, 봐야 됩니다. 전형, 일반 전형, 이렇게 구분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청색은, 정시입니다. 청색은 정시고, 흑색은 수시입니다. 보다시피, 소위 의학계열은 흑색이 많죠. 압도적으로 수시로 많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대 학생들입니다. 일반. 서울대부터 해서 또, 이걸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 대학은 흑색이 많을 겁니다. 흑색이 많다는 얘기는 수시가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좀 고대에서 이제 벗어나면은 성대부터는 정시가 막 보이죠, 이제. 이화여대 정시가 많죠. 이런 식으로, 흑색과 청색을 구분해서 수시와 정시로 보면 되겠습니다. 점수 볼까요? 점수. 요거는 뭐냐면은, 자, 요걸 볼까요? 이 학생은 중앙대 간호 갔죠. 자, 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 중앙대 간호 갔는데 내신이 2.98이죠. 얘가 학종이죠. 그럼 학종은 정시는 별로 의미 없는 거죠. 정시 점수입니다. 300점 만점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내신이 2.98인데 학종으로 소위 중앙대 탐구형으로 중앙대에 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
그다음 이 학생은 뭐 2.75인데 논술이다. 이거는 논술 같으면 내신에 별로 큰 의미 없는 거죠. 논술은 보지 마시고 주로 학종 아니면은 정시 점수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정시는 300점 만점입니다. 100분입니다. 100분이. 그 다음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시립대 소위 15개 주요 15개 대학 위주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몇 개 대학 더 있고 그 다음에 교대 간등 겁니다. 교대도 보면은 우리 학교 수성구 같은 경우는 교대가 거의 정시입니다. 수시로는 딱 한 명 보이죠. 다 청색입니다. 정시로 갑니다. 교대 점수는 보통 300점 만점에 260점에서 262점 되면은 거의 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시입니다. 내신은 수시는 거의 2.1 넘어버리면 좀 힘들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총 이게 교대의 모습입니다. 자, 긴 시간 여러분이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 학교 현관 들어오면은 우리 학교 꽃꽂이 하는 학부모들께서 수능 대박 기원 국화꽃으로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굉장하죠. 이 모습 보면 답답한 겁니다. 이거는 성대에 논술 치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논술은 로또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하지만 우리 학교도 로또지만 로또를 땁니다. 논술로도 많이 갑니다. 자, 마지막 요거 제가 좋아하는 문구를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무 위에 있는 새는 나무 가지가 부러지는 걸 겁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가 믿는 것은 나무 가지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라는 얘기죠. 날개의 힘을 믿고 그 나무까지 안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자신이 없다 하더라도 극복해야 됩니다. 즉 always believe in yourself. 자신을 믿어라.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학부모가 뒤에서 하더라도 본인이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학생 스스로가 진짜 자신을 믿고 공부하고 계획을 짜고 하는 게 맞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학교에 그 서울대 의대에 입학한 학생이 잠시 학교 와서 입학 28일 강당에서 어머니들 앞에서 내신을 1.0 정도 받았는데 이 학생이 어떻게 해서 내신을 받았는가? 고3 3학년 동안에 어떻게 내신을 공부했는가에 대해서 자기만의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기만의 계획과 프로그램으로 내신 중심 그리고 수능도 당연하죠. 그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챙기기 바랍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